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35조 원 추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 공익 걱정하시면서 국가 변론으로 35조를 더 쓰겠다 하면은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 번쯤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정 지출 부총리님 현재 국회에 그 국가재정법이 계류 중이죠. 네. 재정 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재정 준칙은 한 나라 살림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나라든 개인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커지고 하면은 곧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거래자도 빚 많은 집안, 빚 많은 기업, 빚 많은 국가를 쳐다보지 않고 상당한 고금리 거래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돈 써야 할 때는 많은데 세금을 낼 그런 계층은 점점 적어집니다.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국가 재정 부담,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이 구조를 그냥 두면은 지금 이 부담이 아마 곧 국제 신용 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경고등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이 재정을 쓰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기준 그 GDP 대비 그 국가 채무 비율이 약 50%에 가까운 만큼 재정의 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재정 준칙을 법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재정정보원에 따르면은 이대로 갈 경우에는 2070년경에는 디폴트를 선언했던 그리스와 재정이 유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무디스조차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난 5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입니다. 예, 우리나라와 전 세계 105개국에서 105개 국가에서 재정 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채무 비율이 80%다, 100%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는데 아마 50%, 60% 가면은 곳곳에서 우리나라에 경고등을 날리고 우리의 돈을 빌려 줄지 말지 심각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빌려주더라도 상당한 고금리에 그런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국가 재정, 경제, 우리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예,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세균 그 국무총리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그 고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뜬금없이 사회적 경제 기본분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약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 1,865건이 확인이 되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진 속에 그 현수막 날짜를 조작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빼돌리고 또 참석자의 그 배치나 복장을 바꿔가지고 사진을 찍은 뒤에 마치 다른 행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 혈세 낭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퍼주기로 늘어난 국가 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자는데 책임지지는 못할 망정 방해만 하고 있는 꼴인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우선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 준칙의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부의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고,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이 재정 준칙의 법제와 관련된 법을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서 현재 불법 그리고 이 비리 잘못 지출된 부분 등에 관해서 많은 적발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가 보조금은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이 남용이 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혈세가 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용 이후에 우선 보조금을 줄 때도 적정한지,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은 이 부분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엄정하게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오늘 시행령을 국무회에서 통과를 시켰고, 국회도 또 더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조속히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 재정 준칙 국가재정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의원님들이 이론도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금 법안을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완전히 별개 차원에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것을 국가재정법하고 연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오늘 마침 이거 시적절하게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 관련되는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35조 원 추경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35조 추경을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초보다 세수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혹시 감액 추경 그리고 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출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 공히 걱정하시면서 그것과 변론으로 35조를 더 쓰겠다 하면은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한 번쯤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정 지출 관리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님 수고하셨고, 네. 국토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